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 전략팀의 남아랑 과장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국내 ETF 시장의 분위기는 최근에 어떤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최근 연초 ETF 시장은 이제 CES나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제 굵직한 글로벌 행사들이 좀 많이 개최가 되면서 관련 테마 ETF들 중심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 먼저 최근 1주 성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저희가 나갈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1주 성과 한번 봐주시면은 최근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테마는 인터넷 플랫폼 테마였습니다.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해당 관련 기업들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테마들이 좀 성과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죠. AI와 로봇 관련된 이제 ETF들도 상위권에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생성형 AI와 관련된 쪽이 워낙에 많고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코덱스 웹툰 앤 드라마 ETF가 주간 5.5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일본 증시에 좀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일본 대표 지수 추종하는 ETF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 달 수익률이 높았던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한 달 수익률도 한번 보시면은요.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ETF는 이제 창업투자회사 ETF였고요. 지난 한 달간 한 13.8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창투자 회사들을 추종하는 그런 ETF가 성과가 좀 많이 오른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운임 상승 우려가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운송 ETF도 지난 한 주 좀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전후로 해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또 좀 높아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관련된 ETF들도 좀 상위권에 이름을 많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ETF 상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ETF에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ETF들을 많이 순매수를 했나요? 네, 일단은 지난 주 한 주 동안에 이제 시장 상승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베팅을 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한 주 동안 3,669억 원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배당형 ETF라든지 뭐 CD 금리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커브드콜 ETF 같은 그런 이제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인컴형 ETF들로도 좀 꾸준히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이제 S&P 500 추종하는 ETF로도 주간 한 138억 원 정도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상승에 또 많이 베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시기에 상승 쪽으로 또 ETF를 산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계속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 상승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은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근거로는 일단은 시장이 좀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이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8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으로 보면은요, 거의 1년 8개월 정도 만에 가장 최장 기간 연속 하락을 한 것이고요. 맞아요. 이렇게 길게 하락한 적이 별로 없었죠. 맞아요. 네네네. 이렇게 길게 장기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또 흔치가 않고, 그리고 또 일단 낙폭으로 봤을 때도 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요. 저희 그 G20 국가 주식 성과를 한번 좀 봐주시면은
네. 딱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거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한국의 낙폭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시고 또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언제까지나 내림세가 이어질 수는 없으니까 또 올라갈 날을 기대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레버리지 상품에 많이 또 투자를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지지부진한데 이웃나라인 일본은 30여 년 만에 니케이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부분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엔화 가치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또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워런 버핏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일본 상사 주식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본 증시가 원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원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시장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워렌 버핏이 이제 작년에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를 해서 이제 2배 이상 수익을 올렸다. 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좀 확 높아진 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또 비중을 좀 확대를 했다. 워렌 버핏이 그런 말들 계속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일본은행 물가 전망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네. 최근에 일본이 이제 뭐 워렌 버핏이 매수했다는 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일본이 최근에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일본 경제에 워낙 오래되고 또 고질적인 그렇죠. 문제였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GDP 성장 전망 한번 봐주시면은 네. 또 최근에 일본 정부가 경제 부양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 GDP가 좀 완만하게 계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여기에 좀 덧대어져서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이 네.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예. 있는데 일본 증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고점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책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시작점에 있다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기조가 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순매수를 한 ETF 가운데 하나가 배당 쪽과 관련된 ETF더라고요. 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배당하면은 뭐 연말에 많이 투자를 한다, 찬바람 불면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미국 배당은 좀 다른 건지 배당 ETF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원래 배당이라는 건 저희가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는 맞아요. 말도 있고 원래 연말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배당 ETF로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시장 방향이 좀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렇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불확실할 때는 이제 당분간 좀 안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인컴형 ETF에 대한 좀 수요도 늘어나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네. 가파르게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이게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피크아웃을 할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 좀 관망을 하면서 이러한 인컴형 ETF들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네. 일단은 저희가 24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사실 배당 ETF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인컴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이제 배당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인데 작년처럼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이자 수익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네, 하지만 이제 올해처럼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게 좀 네.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면 이제 배당 수익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배당 ETF 성과와 금리가 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하늘색으로 나가는 게 배당 ETF인가요? 일단은 남색 선이 네. 실질 금리이고요. 하늘색 네. 선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네, 뭔가요? 네, 일단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배당형 ETF 대비 상대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네. 하늘색 선이 올라가면은요 S&P 500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거고 예. 하늘색 선이 내려가면 배당형 ETF가 좋았던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남색 선이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 하늘색 선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배당형 ETF가 금리가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S&P 500 대비 좋아졌다. 이렇게 좀 과거에 나타났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배당형 ETF들이 다시 이제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배당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의 역사도 좀 오래됐다 보니까 배당 전략을 생각하실 때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국가이고 네. 국내 증시에도 이런 미국 배당 성장주들 많이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최근에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배당 관련된 ETF 유망하다라고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 전략팀의 남아란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